이 앞 시간에는 남명 선생의 선비로서의 자부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는 선생의 출처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선비로서 일생을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리산을 사랑하였고 덕천강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단절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도를 즐거워하며 인욕을 끊고자 하였고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 선비였습니다. 이는 선비로서 가진 선생의 분명한 출처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생의 출처의식이 잘 나타나는 시 기서사옹 서쪽집 늙은이에게 부침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서사옹 만첩청산 만시남 만겹의 푸른 산 온 데가 산 아지랑이 일신전에 일천한 이내 몸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네. 구구제갈 종하사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 설치손랑 건덕삼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 겨우 상국을 얻었다. 선생은 선비의 출처를 선비가 지켜야 할 큰 절조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 김우홍 선생이 지은 남명선생 행록에 잘 나타납니다. 선생께서 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 하나의 장점은 있나니 죽어도 구차하게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네는 오히려 기억하겠지라고 하셨다. 곧 정인홍 나 정구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들은 출처에 있어서는 조금 본 바가 있겠지. 내가 마음으로 인정한다. 사군자의 큰 절조는 오직 출처 한 가지에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셨다. 남명선생은 선비가 뱃슬을 얻어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의 8조목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는 수신한 후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천화할 수 있을 때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사물의 이치가 궁구된 뒤에야 알매 이르고 알매 이른 뒤에야 뜻이 정성스러워지고 뜻이 정성스러워진 뒤에야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른 뒤에야 자신의 덕이 닦이고 자신의 덕이 닦인 뒤에야 집이 정돈되고 집이 정돈된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둘에 대하여 선생은 1555년 명종 10년 10월 11일 당성 현감에 임명된 뒤 이해 11월 19일 올린 얼묘 사직소에 뱃슬에 나가기 어려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그 뜻으로 보아 하나는 자신이 수신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천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과연 저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장에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헛된 이름을 바쳐 몸을 파느니 알찬 곡식을 바쳐 벼슬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차라리 제 한 몸을 버릴지언정 차마 전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운 첫 번째 까닭입니다. 자전께서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정의 한 가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아드님이실 뿐이니 천가지 백가지의 천재와 억만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형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비록 제주가 주공소공에 겸하고 지위가 정성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 보잘것없는 몸으로 초계와 같은 재주를 가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만일의 경우에 위태로움을 부지할 수 없고 아래로는 조그만 일에도 백성을 비호할 수 없으니 전하의 관작을 얻어 그 녹을 먹으면서도 그 녹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운 두 번째 까닭입니다. 위 두 번째 까닭은 남명 선생이 배설에 나가지 못하는 분명한 까닭이었겠으나 첫 번째 까닭은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며 배설에 나가지 않고자 하는 까닭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마음과 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암 송시열 선생은 남명조식 선생의 신도 비명에 그 학문은 오로지 경과 의를 요결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물건에 명을 붙여 스스로 경계한 바가 모두 이 경과 의였다. 그래서 선생의 풍채는 준엄하면서도 고결하고 용모는 빼어나고 대단하였다. 자신의 사욕을 이기는 데는 마치 단칼에 두 동강을 내듯이 하였고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물이 만길 절벽에서 쏟아내리는 듯 하였고 우물쭈물하거나 구차한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출처의식을 두고 이 시 텍스트를 살펴보면 3, 4구에서 구구제갈 종하사 설치손랑 근득삼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 무릎으로 송건에게 나아가 겨우 삼국을 얻었다는 것은 바른 마음과 덕을 가지고 벼슬을 얻어 나라를 다스리면 평천하를 이루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삼국이 되는 것을 얻었을 뿐이니 이러할 바에야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남명의 출처의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 텍스트는 선비가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벼슬을 얻어 나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평천하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다면 머물러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 텍스트 1, 2구에서 만첩청산 만신함, 일신전의 일천함, 망겹의 푸른 산 온 데가 산 아지랑이, 이내 몸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네 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때가 아니니 지조를 지켜 머문다는 것으로 단순히 나아가기 싫어 숨어 지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쌓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 낙천 배신이 지은 남명성생 행록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선생과 엄자릉은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은 무슨 말이요? 자릉의 기질을 어찌 따라갈 수 있겠소? 그러나 자릉과 나는 도를 같이 하지 않소. 나는 이 세상을 잊은 사람이 아니요. 원하는 바는 공자를 배우는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릉과 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릉은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공자를 배워 도를 펼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지조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남명선생의 출처의식이 3구에서 제갈량 풀엔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1, 2구에서 만첩청산 만신함, 일신전의 일천함, 망겹의 푸른 산 온 데가 산 아지랑이, 이내 몸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네의 까닭이 구구제갈 종하사 설치손랑 건덕삼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 무릎으로 송간에게 나아가 겨우 삼국을 얻을 딸을 통하여 선생은 자연 속에서 지조를 지키며 평천하의 때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명선생은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보이는 산청 덕산에 산천제를 짓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리산 줄기가 뻗어내려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선생은 황소 옆구리 같은 두류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천제가 있는 덕산은 지금도 진주에서 34km나 더 들어간 산골입니다. 산천자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면 산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구에서 만첩청산, 만시남, 만겹의 푸른 산 온 데가 산아지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보라 하기 어렵습니다. 더러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1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이구에서는 1차 정보성을 2차 정보성으로 끌어올려 의의 연속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신전의 일천함, 이내 몸 하늘만 보이는 꼴짜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네에서 일천함, 하늘만 보이는 꼴짜기는 선생의 시적 상상력이 최대한 발휘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2차 정보성은 더러리가 어느 정도 예측되거나 생각하여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말합니다. 3구 구구제갈 종하사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는 1, 2구와 의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측이 무척 어렵습니다.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3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3차 정보성은 더러리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구에서 설치, 손랑, 건덕삼,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 겨우 삼국을 얻었다라고 제갈량이 한 일을 밝힘으로써 1, 2구와 3, 4구를 머무름과 나아감이라는 대립구조를 만들어 비로소 3구가 1, 2구와 의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구가 3구의 3차 정보성을 2차 정보성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의의 불연속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예측적인 것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정보성에서 더러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것을 제1차 정보성이라 하고 어느 정도 예측되거나 생각하여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제2차 정보성이라 하며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거나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것은 제3차 정보성이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에 있는 상호 텍스트성과 결속구조, 결속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